자, 오늘 6번째 시간 20세기 예술과 미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조가 등장을 하고 있는 시대를 조금 살고 있는데 20세기라고 하는 거, 또 21세기에서 이제 그 20세기의 영향을 좀 받고 계속 있죠. 20세기에 이제 등장했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근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성,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 예술 또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의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보들레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 이 근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시적인 거, 또는 이제 덧없는 거, 또는 이제 우연적인 거,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덧없는 것,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 또는 이제 영겁 회귀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고정된 실체가 있고, 그게 이제 신이 되었던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되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 또 운명이라고 하는 것, 뭐 형이상학적인 실제들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삶의 터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고 또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점차 제거가 됐었고, 특별히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기술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형태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에 의해서만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는데, 그 신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를 뵈려면 뭐 이제 신의 점지가 있어야 되고, 뭐 삼신 할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궁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인 음과 양의 그런 어떤 이론들이 이제 뒷받침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인공수정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복제까지 다다르게 됐죠. 자, 이런 어떤 혁명적인 과학기술 때문에 이제 인간이 굳이 이런 어떤 세계 존재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으로서 신이든지 아니면 형이상학적 존재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제 지배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게 이제 근대성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독자적인 그 자기의 존재를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인간을 구속하거나 포획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좋은가? 우리가 이제 독립선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나왔어요. 엄마 아빠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살겠다. 나왔는데 여러분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어떤 직업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 대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독립하는 순간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굉장히 이제 그 사악한 일들을 꾸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자, 처음으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되어 있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 다 결정이 되어 있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속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구속으로부터의 그 벗어남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나머지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제 적극적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자, 끊임없는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경쟁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사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타인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근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관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원리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뭉퉁거려서 우리가 이제 근대성, 모더니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더니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순간이 양날의 검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들이 이제 항해졌을 때, 자, 여기서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밀림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홉스가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그거예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만인의 투쟁.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제거해야 되는 이제 이런 엄청난 형태의 이제 밀림에 살고 있는 밀림의 왕국, 자연의 왕국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 이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내용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자,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상황, 이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났던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심리적인 구조들. 물론 이제 그거를 한쪽에서는 이제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그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막 돈도 벌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미래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또 정치적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미래 낙관적인 그런 어떤 미래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퓨처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반면에 자, 그런 어떤 일들, 대규모의 어떤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누군가 아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대변들, 이런 어떤 이제 문제의식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둘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물음들, 다양한 형태의 공포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심리적인 의식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고,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 이걸 우리가 모더니즘,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더니즘은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이제 혁명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모더니즘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방가드는 이제 전위 부대라고 하는 얘기고, 전투에 나가서 제일 먼저 적진을 침투를 해서 그 사람들 이제 넘어뜨리는 이런 어떤 이제 부대 요원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 180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근대에서는 이 과거의 생각들,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라든지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고대의 전통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왕조 500년을 유지했던 이제 유교 사상.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를 살고 있는데 옛날처럼 뭐 칠거지약 여성들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분제도, 노인과 이제 그 노비화하고 이제 양반을 가르거나 이것들이 이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들을 전부 다 타파해야 된다. 머리도 짧게 깎고 신발도 다 바꿔야 되고 옷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물음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사조가 등장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더니즘이 자꾸 이 세계를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바꿔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특징도 있고, 뭔가 우리에게 힘든 것도 있지만, 자, 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이제 소비 문화, 생활 패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즐기자. Seize the 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뭔가 개작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이제 사조들이 엄청나게 이제 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모든 이제 분야에서 이런 이제 격돌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술을 지탱하고 있는 철학, 문화, 뭐 역사, 자, 어떤 이제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이제 혁명적으로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자,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세기를 지배했던 이제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신생 계급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속물이죠. 맨날 돈만 밝히는 인간들.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다 돈으로 환산하는 자 이런 어떤 세상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또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소련 또 우리의 이제 형제 이제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식인들이었어요.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그런 어떤 혁명들을 일으켰던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뒤바꾸자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었고 자 이런 어떤 신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20세기 예술의 가장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모더니티와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또 중요한 특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특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또 역동성 또 이제 동시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동성과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20세기 예술, 큐비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미니멀리즘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방식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 이것들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어떤 특성들이 이런 어떤 이제 모더니티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물들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주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시각 경험의 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세기 초에 지금 이제 이 사람들 들고 나온 메시지는 자, 이 세계가 지금 산업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계 문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계 문명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들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특성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다이나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세상을 이제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전에는 뭐 이제 농기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뭐 산을 개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기계화되고 이제 산업화되면서 특별히 이제 대규모의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쓰고 있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계 같은 걸 보세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한 지역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역동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런 어떤 역동성이 갖게 되면서 이 동시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제 얼마나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봤자 뭐 한 달이나 두 달 가봤자 뭐 400km, 500km, 1000km를 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루 정도면 지구의 반대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다음 순간에도 파급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경제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동시성의 한 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대 전에는 다시 말하면 이제 중세나 이제 고대에서는 자 실질적으로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국가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국가들이 발달했던 이유는 산들이 있기 때문에 산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냥 뭐 반경 뭐 10km 안에서 어떤 한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라면 자 20세기도 넘어오면서 자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또 항해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자 동시에 스페인이든지 영국이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제 항해를 하면서 진출하게 되고 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이제 문화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큐비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입체파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예술에 담아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이 이제 현대 사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가, 한 단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르낭 레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페르낭 레제가 자신의 이제 작업 노트에서 이제 이런 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회화적 표현이 이제 변한 이유는 현대적 삶이 그 변화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고속열차로 풍경을 지나가면 풍경은 조각나고 분절된 것처럼 보인다. 기차 창문이나 자동차 앞유리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는 세상은 사물의 익숙한 모습을 바꿔버렸다. 근대인은 18세기 화가보다 100배 더 많은 감각적 인상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미래 사회에서 뭐 여러분들 이제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시간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빠른 속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 빠른 속도가 자, 우리에게 이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또 내용들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무엇인가? 자, 파편화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를 이제 자세히 보는 것들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떤 시인이 이제 우리가 이쁜 이유가 뭔가, 우리가 뭐든지 다 자세히 보면 이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것들이 바로 이제 레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빠른 속도의 시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이제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주면서 정보량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제 작품들을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분절화된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 대충 그린 거죠. 여러분 이제 초상화라든지 영화 이런 어떤 중세 시대 또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그림들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사람들의 이제 인체를 거의 해부도 비슷하게 꼼꼼하게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제 레제가 이제 던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나 꽁트처럼 대충 그리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라고 할 때 그 만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충 그린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만화를 볼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을 읽을 때하고 이제 다른 점들, 그것들이죠. 책에서는 어떤 이제 사물이나 사태를 굉장히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면, 만화는 이제 대충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근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점들이 그거예요. 참 이제 엑기스만 빼서 공부를 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마치 지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을 보낼 때도 내가 이제 뭐 한 5페이지, 6페이지 안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현대인들 보면 실질적으로 한 3줄, 4줄 넘어가면 그냥 안 읽어버리거나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숏폼이 발달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짧게 동영상 뭐 30분, 1시간짜리 어떤 강의를 듣거나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도 되게 혐오해요. 자, 그게 이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죠. 그냥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냥 10초짜리, 20초짜리 간단하게. 자, 이게 이제 레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단세포적이에요. 단세포적. 자, 깊이 있게 사고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글 쓰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적어도 A4 용지 한 장 정도, 그 2000자 정도 여러분들 쓰는가, 보통 그게 이제 옛날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글쓰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10줄 넘어가나 20줄 넘어가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자, 1년에 책을 읽는 것도 우리나라는 0.5권이에요. 0.5권. 자, 미국이 14권 정도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이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시각, 또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들이 왜 그런가? 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깊게 바라보거나 깊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홍수 중에 여러분들 뭔가 좋은가를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끄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자, 옛날에는 책 자체가 없었어요. 책 자체가.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 원서 그걸 구하기, 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권력이었어요. 책을 갖고 있는 게. 왜냐면 이제 그건 도서관에 가거나 교수님들이 뭐 외국 유학 갔다 오면 그런 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가지고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빌려보거나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뭐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얼마든지 그런 책을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수만 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책들만 해도 10,000권이 넘어. PDF로 다운받은 게. 근데 그거 언제 읽어? 읽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평생 읽어도 읽지 못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권만 주어져 있어. 뭐 성경이든지 뭐 불경이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계속 달달달 외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20세기 이제 오면서 이런 의미에 자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더 깊이 확장하는 그런 이제 사유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엇인가? 이 근대에서 그런 속도감이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너무 불안정하게 이제 유동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의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식하는 사고방식까지도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전에는 우리가 천천히 감상했지만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KTX를 탔을 때 하는 느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막 초대 이게 10에고 340km 뭐 350km 막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어떤 그 파노라마적인 것들만 있지 그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는 또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었죠. 재현이었죠. 우리가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야기하는 복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물들을 어떻게든지 정밀하게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재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방식들은 이제는 속도, 또 이제 다중 시점, 또 이제 파편화된 형태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형태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단면들을 모아놓고 편집하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콜라보처럼 이제 쌓아두는 어떤 방식의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큐비즘과 이제 퓨처리즘 미래주의와 이제 입체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학적인 철학적인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이제 특징이 바로 이제 시뮬레리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한 시점, 특별한 어떤 시점, 여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현대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파악하려고 하는 또 동시에 그것들의 핵심에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 이제 강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동시에 포착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입체파도 마찬가지고 큐비즘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큐비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작업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레제가 우리가 이제 왜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방식도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레제가 이제 기계적 큐비즘이라고 하는 메카니컬 큐비즘을 이제 제창했던 이제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대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계 문명, 특별히 이제 기계가 갖고 있는 리듬 또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리듬에 따라서 편제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 자, 이런 어떤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자, 이렇게 이제 분절화되면서 동시에 많은 아웃풋들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의 형태로서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들처럼 여기는 이제 퍼레이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삶의 양태들 또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기계처럼 굉장히 정밀하고 또 질서 있고 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을 이제 살펴보면 조금 이제 줄이 어긋나거나 아니면 질서를 이제 잘 옹호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사회인데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그 질서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제 질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질서를 변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이제 막는 이런 사회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이렇게 막 버스 앞이나 지하철에서 줄을 잘 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매치기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이 CCTV에서 이제 잘 통제되고 이런 어떤 사유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기계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계처럼 뭔가 효율적이고 굉장히 질서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서양인들 입장에서 또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뭔가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레제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질서 정연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 자,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기계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레제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까 이제 그 인용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회화가 이제 변하는 이유는 이 현대적인 삶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예술들이 이런 어떤 현대적인 사회를 이제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과정들이 특별히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동차, 고속 열차 이런 같은 이제 굉장히 빠른 형태의 산업 기술들,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자 프래그먼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사고들을 파편화시킨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각난 삶들, 이게 이제 아날로그처럼 계속해서 연속적인 삶들을 사지 못하고 항상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사물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대하는 자, 이런 방식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이 파편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사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정적인 모습들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정적인 모습들을 갖지 못하고, 자, 그것에는 왜곡된 모습들, 또 이제 분절된 시야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더더욱 이제 위험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제 산업 기술, 산업 자본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SNS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활동에 광고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광고에 이제 순기능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기능 또 이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프로파간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 대부분의 이제 사고들이 이런 방식으로 왜곡되고 분절화된 시야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좌파 우파 나눠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TV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뭐 유튜브 방송도 다 극단적으로 다 나눠져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왜곡된 삶을 사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종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극단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고, 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제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이제 요즘에 그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데서는 나와가지고 막 무슨 말이든 다 하고 뭐 그런 혐오적인 발언이라든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에요. 들었다라, 뭐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파편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흡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채색화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많은 정보들을 이제 다양하게 좀 비판적으로 접해보고 뭐 좌파가 얘기하면 우파도 한번 들어보고 우파가 얘기하면 좌파도 좀 들어보고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내려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 더 합리적인가 어떤 게 더 많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빠른 속도의 기계 문명들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형태의 정보들 이 정보들의 홍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서 이런 어떤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울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많은 어떤 고민들 또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그다음에 뭐 경제학, 뭐 예술 또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들 우리가 이제 필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지식의 핵심적인 이제 기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철학도 좀 있고, 경제학도 있고, 심리학도 좀 있고, 예술도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다방면의 역사도 좀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지식들을 좀 갖춰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18세기에 일어난 일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형태의 이제 감각의 양적 팽창이 있었다. 정보에 이제 과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보의 과부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이제 계속 두뇌만 커지는 많은 이제 정보량만 이제 있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민만 하다가 햄릿처럼 to be or not to be 고민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정신 질환들이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 착란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제 고민거리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도 정신병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 있었지만 지금 현대와 비교해 봤을 때, 근대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농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업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생활 라이프 스타일 대부분 다 이제 심플 라이프예요. 어떤 단순한 이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오면서 깨지면서 도시 생활 또는 이제 뭐 공장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산업 기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많은 형태의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고 요구가 되는 어떤 스펙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 경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인간은 이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레제 이제 그림에 보면 특별히 이제 뭐 시티라든지 컨트레스트 폼스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계처럼 대체되는 이런 어떤 몸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 원통이라든지 사각형 형태로 이제 인간들을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인간 냄새가 나지 않고 자, 인간이 마치 기계처럼 하나의 이제 부속이나 부품처럼 사용되고 있는 어떤 사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20세기 사회의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철학에서 이제 가장 나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효율성, 이익, 자,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게 가장 선하다, 가장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의 99.9%가 다 공리주의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공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철학적인 체계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도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행복론도 마찬가지고 행복에 대한 철학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라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과연 이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옳은 것인가. 옳음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는 가장 좋은 제도예요. 지금까지 19세기 말까지 왔던 제도 중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죠. 여성 차별주의도 마찬가지, 섹시즘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여성이 계속해서 그냥 생식 기계로서만 사용됐었고 여성에게 인권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에게 뭔가 참정권이라든지 정치 전반에 그런 어떤 현안들을 다루게 하는 것들을 극도로 혐오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회에서 그런 제도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이제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인데,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공리주의와 이제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철학에서도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 공리주의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공리주의가 언제 나왔냐? 벤덤이라든지 밀은 언제 나왔냐? 다 근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산업기술,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라고 옳음이 아니라 좋음을 지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어떤 삶의 체계. 그게 이제 기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입체파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제라든지 피카소가 던지고 있는 철학적인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큐비즘이 던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인 이제 물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인식, 시대적인 인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철학적인 단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변형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는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초월적인 거, 뭐 신이나 영혼이나 또 이제 아름다움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창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다라면, 자, 이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자, 우리에게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공리주의적인 방식,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속물주의적인 방식,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르주아처럼 훌륭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전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큐비즘은 비판적으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시각이 등장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또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또 다른 이제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들로네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에펠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뭐 에펠탑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한쪽에 보면 이제 탑처럼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있고, 이게 이제 또 태양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뭉퉁거려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잘 선명하게 이제 들어오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초적인 이제 이미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원래 스케치한 내용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에펠탑이 있고, 이제 비행기가 있고, 해가 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동시성 개념들이죠. 우리가 하나를 따로따로 떼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이것들이 이제 세 개가 한꺼번에 이제 뭉쳐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유가 굳어져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시지각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씩 뜯어서 보기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하나에 이제 뭉쳐 있는 상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제대로 불가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세상의 사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제 관계적 시각을 이제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지역적인 차이 또는 이제 지형적인 차이 또 사람들과의 언어적인 차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동시성이 이제 발달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지역이나 언어나 어떤 이제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불분명해지는 굉장히 불특정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또 난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더 불행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더 암울해지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0세기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 바로 탈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탈진리. 포스트루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제 신념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성에 대해서 목숨을 걸거나 국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탈진리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K-팝, K-문화를 보세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것인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가수들 보면 물론 이제 한국 국적도 있지만 한국 국적이면서 뭐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사람도 있고, 걔네들도 나와서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야. 한국말 한두 마디 하지만 대부분 다 영어야. 자, 이게 과연 K-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노래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노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또 해야만 한국 노래인 건지, 아니면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게 한국 노래인 건지, 아니면 외국 사람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이제 한국적인 건지, 자, 모호해지죠. 자, 이게 이제 동시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들이 뭔가 이제 핀포인트 할 수 없는, 이건 이제 물은 H2O다라고 우리가 딱 핀포인트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 동시성이 등장하면서 이 정의 자체가 불가능한, 정의가 애매모호해지는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드러내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뭐 중심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강렬한 형태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만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에펠탑 뭐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그 이미지만 에펠탑인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 문명, 또 이제 기술, 또 이제 근대적인 시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에펠탑 위에 이제 비행기 그 네모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속도에 대한 시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속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1년, 2년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고 방식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시간관념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이라든지 에펠탑이라든지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면서 둘러내는 이제 현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또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돌로나이가 이야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식의 세계관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뭉쳐서 진동하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진동하는 세계가 물론 이제 좋은 형태의 이제 그 역할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끊임없는 변주 이런 것들이, 자, 우리로 하여금 뭔가 분명한 사고, 어떤 방식의 길들이 우리가 옳은 길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인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 방식, 또는 이제 보는 방식들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근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좋은 사회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것이다.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발전된 사회, 유토피아를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희망으로서 이제 등장하지만, 동시에 과연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중에 뭐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형상을 해본다라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인데, 이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이 도리언 그레이가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이제 어느 화가가 이 사람의 이제 초상화를 이제 그려주는데, 그 옆에가 이제 초상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상화를 보면서 도리언 그레이가 자기는 이제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늙는 것들은 이 초상화 그림 속에 남겨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원을 빌죠. 근데 그 소원이 그 밤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이게 이제 뭐 10대 후반 될 텐데 전혀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모의 애띤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생활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뭐 마약이든지 도박, 또는 뭐 뭐 성매매 뭐 이런 거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젊음들을 이제 발산하고 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마음이 변해가는 어떤 모습들이, 또 이제 자기의 이제 노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림 속에 계속 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늙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어떤 추악한 본성들이 이제 그림에 반영되면서, 자, 그걸 이제 가리게 되고, 또 이제 5층에 이제 다락에 이제 올려놓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이중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이제 풍해지고, 기술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라고 하는 이제 특징들이죠. 자, 이게 이제 소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경제 11위이고, 국방은 이제 세계 5위이고, 자, 모든 지표에서 가장 많은 약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천만 역사 중에, 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 여러분들은 이제 OECD 국가에서 속해 있는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뭐 이제 옛날에도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93년도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아니 그리스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삼성이나 LG 제품을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끼워줬어. 소니나 파나소닉을 사면 그냥 그 뭐죠? 사은품으로 끼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에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유럽의 가장 좋은 백화점이든지 전문 매장에 가면 삼성이나 LG 제품이 제일 인기가 있는 상품이에요.
자,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 30년 만에 세상이 뒤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찮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배우기 위해서 뭐 K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벨기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푸나기라고 전자제품도 팔고 책도 파는 그런 어떤 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매대에 이제 그냥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을 하는 거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책이냐면 BTS 자서전이에요. 그것도 한글판도 있고 영어판도 있고 뭐 이제 불어판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한국 가수의 자서전을 읽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의 매대에 그렇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가능한가? 그때 이제 엄청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뭐 그냥 그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또 이제 미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미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자, 이게 이제 근대가 가지고 있는 소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제 문화들을 이끌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형태의 이제 경제적인 형장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라고 하는 물음들이,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성, 모더니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자, 이런 문제들이 이 18세기 아니 19세기부터 등장하고 있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들이,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 도리안 그레이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데 자기 마음이, 자기 정신이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삶들이 계속해서 축 늘어지게 되는,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대가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일도 발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흥분을 가져다주는 이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전에 갖지 못했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문명들, 기기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 뭐 다양하게 여행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혜택들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낙관론적인 사유들을 갖게 됐죠. 이게 이제 퓨처리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인데, 자, 퓨처리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미래는 정말로 밝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인간의 선한 본성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스티븐 핑커가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폭력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10만 명당 이제 얼마가 죽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폭력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인간들에게 이 계몽주의적인 사고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전쟁, 또 전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근한 형태의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뭐 이제 콜레라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염병들, 물론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팬데믹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제 일들이 현격하게 줄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평균 수명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 왕조의 평균 수명이 46세에서 46세. 그러니까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제일 띵까띵까하는 사람들이 왕들이었는데, 자, 이런 사람도 46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민이나 평균으로 내려오면 32세, 34세가 평균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남자는 이제 83세, 여자는 이제 86세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나이는 이제 100세가 넘어갈 거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엄청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끝인가라고 하면 이제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소외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소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인간이 기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계화되고, 자, 기계 부품처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 이제 나온 이제 만화 영화 중에 일본 영화인데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이제 거기 주인공 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계 인간이 되려고 안드로메다로 이제 가는 이야기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 진시황처럼 영원히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자기 뇌까지 바꾸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철이는 그거를 하려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받지 않죠. 자기는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팔 부러지고 뭐 다리 다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의수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보완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메디컬 바디로 바꿀 수 있는,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영생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행복하냐 이거요. 우리 몸이 이제 기계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게 보장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가? 우리 사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낀다.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제 교수님들 만나보면 전 정말 불쌍해요. 뭐 교수 할 때는 뭐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고 떵떵거리고 뭐 뭔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데 딱 정년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노바디가 돼버려요. 노바디. 교수들도 이제 뭐 학교에 있을 때는 뭐 굉장히 뭐 존경받고 막 여러분 인사하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성적 가지고 막 여러분 인생 좌우할 수 있고 그러지만, 딱 교수가 학교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원어브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좋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CEO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권력을 누리게 됐을 때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때는 뭐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도 은퇴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대접을 받고 사는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사는가, 그렇지 않죠. 그때 이렇게 나온 신문도 보면 뭐 10대가 이제 지나가는 할아버지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혼수 상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거나 약자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존경하지 않는 사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자, 이런 사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에 등장하는 전대미문의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근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하나가, 자, 노인이 돌아가시면,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인가?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항상 장로들은 어떤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복된 사회가 바로 근대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은 거죠. 하나 이제 그 부속품처럼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 이탈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투명인 것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영화라든지 또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찰리 채플린 이야기는 이제 모던 타임스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츠랑이 만들었던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실제로 이제 이 도시 또 이제 기계 문명 여기에서 인간은 그냥 소모되는 부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찰리 채플린 이제 모던 타임스에서는 나사바퀴가 돌아가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에서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우리 이제 특별히 그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그 노동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그냥 돈 벌러 와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네가 알아서 벌고 쓰고 돌아가면 돼라고 하는 이제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가 죽어 나가더라도, 아파트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뭐 한 달 뒤에 썩어가지고 부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이런 사회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뭉크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절규라고 하는 건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름다운, 또 미래의 낙관적인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잠시 임시적인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존재론적인 불안에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근대는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이 실존 철학과 맞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 우리가 세계 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뭔가 양육을 받을 때는 또 지금처럼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이제 순간 얼마나 이제 많은 유혹의 손길들 또 여러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와 이제 관련해서 뭐 한 달에 500 준다, 1000 준다, 뭐 3000 준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간 사람 있는데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걔네들 다 바보나 멍청이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살 길이 이제 없으니까 뭐 그런 허황된 꿈이라고 해도 캄보디아에 가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제정신이 아니죠. 자,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또 비판적으로 살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어떤 현혹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비일비재하는 나를 어떻게든지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회. 자,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실존적인 삶이다. 이제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잘못 결정해 버리면 지금 캄보디아 사태처럼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뭉크가 보여주고 있는 존재론적인 어떤 불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비틀린 인물이라든지 뭐 붉은 하늘, 또 황량한 배경, 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 양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장밋빛처럼 찬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암울한 시대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스타들, 연예인들 보세요. 이런 연예인들 왜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향락적인 삶에 빠져서 사는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굉장히 안 좋은 말로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불나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화려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인생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자신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살다 보면 자,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뭉크처럼 스크림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순간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다수 속 군중 속의 이제 고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넉넉하고 행복한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의 이제 나사나 부속 분들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리츠 랑의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의 지금 이제 선전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인간이 하나의 이제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이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하고 하는 영화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가 먹는 이제 기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자기는 이제 유기농을 먹고 있고 자기 몸을 위해서 이제 뭔가 잘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에 가가지고 또 그 마트에 가가지고 사는 것들은 다 선전과 관련돼 있어요. 영양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다 조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다 광고에 의해서 허위 광고에 의해서 아니면 과장 광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기계예요. 이팅 머신인 거죠. 그것들을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팔까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이제 CEO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산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실험실의 생쥐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몇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음식도 던져보고 저런 옷도 던져보고 이런 뭐 책상이나 뭐 상품도 던져보고 여러분들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 뼈빠지게 일했던 돈들을 쓰면서 피를 토하면서 일했던 돈들을 쓰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근데 그런 이익들은 전부 다 CEO들이 가져가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는 아이언 케이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장이다라고.
철로 된 새 우리다.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철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동물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동물원이 얼마나 이제 규모가 크냐 작으냐일 뿐이지 동물원은 동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가면 이제 사파리가 있어요. 사파리는 이제 철조망이 없으니까 동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사파리에서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 얘네들이 벗어나면 다 사살해 버려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철조망이 없을 뿐이지, 자, 그 안에서 계속 관리되고 수육되고 어떻게 보면 사육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근대가 가지고 있는 소외로서의 철저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제 기계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얽매여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태어나서 모든 개인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것도 다 경제적인 조건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인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생각이 또 마음씨가 아니면 이제 성품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 사냐, 어떤 차 사고 다니냐, 뭐 이제 아이패드 쓰느냐, 뭐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모하고 있는, 내가 소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품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는 사회가 바로 이제 근대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체계,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 20세기라고 하는 과학 문명의 체계 속에서는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극적 자유. 자,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이제 정치 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하나는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내가 이제 어떤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선생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이제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이제 벌린 이야기는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나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적극 자유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서 찍혀 나와요. 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죠. 내가 의사가 돼야 된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사가 돼가지고 뭐 옛날 허준처럼 정말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아픈 사람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의술을 베풀겠다. 또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 자, 그런 놈들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돈이에요, 돈. 연봉 얼마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뭐 직업과 관련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아이언 케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계속 종종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국경원 의사회, 나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국경원 의사회, 자, 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연봉 뭐 최소한 4억, 5억. 많이 서울에 있는 청담동 이런 사람들 뭐 연봉 15억, 200억 받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내 돈 써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죠.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계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연봉을 쫓아가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그런 환상빛, 잿빛을 쫓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CCG 많이 일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먼저 취직을 하면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지금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찌질해. 이제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또 막 시험 준비한다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막 이제 돈 잘 쓰고 뭐 잘 먹고, 자, 거기서 이제 시각이 바뀌기 생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고 헤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여러분 이제 결혼 정보회사도 가면 여러분 등급이 정해져요. 1등급, 2등급, 3등급. 자, 그게 다 뭘로 정해져요? 경제적 가치로 이제 정해지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이든지 육아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막스베어가 이야기하는 아이론 케이지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기술의 진보라든지 속도,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흥분감을 주고 이제 미래에 대한 낙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까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그림이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소외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무력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있는 이런 철창 속에 갇힌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굉장히 힘든가? 자, 이게 이제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보가 주어지는데 그 진보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마이다스의 손이죠. 그리스 말로 이제 미다스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다스가 제우스님께 이제 축복을 받죠.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황금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밥도 못 먹어. 밥을 만지는 순간, 채소를 만지는 순간 전부 다 이게 황금이 돼버리고, 자, 사랑하는 딸도 만질 수가 없죠. 너무 예쁜데 바라만 보게. 어느 순간 이제 잘못해가지고 딸을 안게 되는데 딸도 황금으로 변해요. 정말 좋은 거네. 황금으로 변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이게 이제 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소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이든지 행복이든지 뭔가 수명의 연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혜택들, 야, 이걸 진보라고 하죠. 프로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20세기에 이제 등장했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진보 사상.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가 그냥 중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진보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이, 또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이 문드러지는, 우리 심장이 파괴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윈윈이라고 하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희소성의 가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원리죠. 자,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서 어떤 사람에게 몰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뺏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터키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호자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항상 이제 지혜를 얻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호자한테 아이들이 막 올려가지고 하나를 물어봐요. 호자님, 뭔가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라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이제 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빵 하나를 좀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애들이 한 10명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알라 신의 뜻대로 나눠줄까, 아니면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나눠줄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이제 싫고 알라의 뜻대로 이제 나눠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호자가 빵 하나를 거기에 있는 키 큰 애한테 딱 줘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10명이 다 분노해요. 왜 이걸 공평하게 조금씩 n분의 1로 나누지 않고 한 사람에게 다 몰빵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알라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재고, 막 굉장히 영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세상에 이제 돌아간 이치라고 이제 또 헛구호를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세상으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자, 거기서 뭐 이제 공정과 정의와 뭐 이런 걸 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먹으면 OECD 국가가 이제 24개국, 28개국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얘네들이 전 세계 경제의 80%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80%가 나머지 그 20% 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호자가 이야기한 사회가 똑같은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게 이제 왜 발생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건 진보 때문에 그래요. 진보. 그 진보가 모든 이들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보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화가 날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분노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진보 사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사상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막스 베버의 이제 이 아이온 사상, 아이온 케이지라고 하는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가들에게 자,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음들을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물음들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이제 접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20세기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다다이즘, 또 하나는 이제 초현실주의, 또 하나는 이제 표현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철장을 깰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주장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방가드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제 플라톤의 세계 또는 이제 기독교의 세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계는 너무 지금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계로 돌아갈 수 없고,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진보의 세계 또는 이제 이 과학기술의 사회, 이 사회는 너무 썩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성이 상실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이 세계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와 이제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예술 사조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다다이즘인데 이 다다이즘은 이제 합리성을 비웃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무의미와 파괴의 미학을 통해서 세계를 해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합리성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체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모두 다 이 이성은 이제 전부 다 보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이 참과 거짓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공리주의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뭐냐면 계산이 가능한 거죠.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산 가능한 거죠. 내가 고통이 어느 정도, 이게 50인지 40인지 또는 이제 기쁨이 쾌락이 어느 정도인지 20인지 40인지 이걸 계산해 가지고 자, 썸 값이 마지막 토탈 값이 플러스가 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삶이고 그게 옳은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량화시키는 계량주의적인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다 계량화시키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다이즘은 자, 인간의 삶에 과연 계량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 과연 1, 2, 3, 4, 5, 6, 7, 8 이렇게 디지털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삶을 이제 사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공동체적인 삶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가 발달하면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등장했는데 자, 고대나 중세에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대명사 I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I라고 하는 말이 쓴 적이 없어요. 쓰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처럼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고 살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체적인 삶이었고 이제 공동체에서 그게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쭉 이어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대의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합리주의 전통,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주의 전통으로 이제 오면서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들, 또는 차유적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소수자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 계몽주의 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다시 복권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다다이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현실주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성과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 그전에는 이제 없었던 개념이었는데, 자, 인간의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표층에 있는 것들일 뿐이고, 그러니까 표층에 있는 그 이제 위에 있는 서페이스에 있는 것들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무의식 속에는 이제 이드라고 하는 것도 초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바로 우리에게는 동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얼마나 흉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개야, 돼지야라고 이야기하면 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하고 돼지하고 뭐가 달라? 다윈의 진화론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인간과 침팬지, 뭐 오랑우탕 다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인간은 그런 동물적인 습성,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초현실주의는 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특성, 또 이제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다른 세계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꿈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와는 이제 달리 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융의 책들을 많이 보면 자기한테 이제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자, 꿈에서 뭔가를 봤다고 하는데 그 꿈에 나오는 그 그림이나 형성이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어떤 이제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양과 똑같은 것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아트타입이라고 하는 원형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서, 자,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표현주의는 말 그대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들, 나의 느낌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질서, 다시 말하면 이건 원이다 또는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나는 이제 글씨를 잘 못 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써가려고 가는 것들이 이제 별로 이제 아름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글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드가 나오면서 또 타이프라이터가 나오면서 마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글씨체를 이제 보여주는, 그걸로 마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인간은 항상 고유한 글씨체, 여러분 지문이 항상 모든 사람과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느낌들, 자,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감각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퀄리아는 어느 누구도 같지 않아요. 자, 일란성 쌍둥이가 동일하게 신체적으로는 DNA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감각질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기제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아방가드, 특별히 이제 이걸 역사적 아방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방가드는 두 번 나타나요. 이제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현주의라든지 뭐 다다이즘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아방가드가 등장하고, 나중에는 1960년도, 50년도, 60년대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뭐 뒤에 가서 얘기했지, 이건 이제 팝아트라든지 미니멀리즘,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것들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건 어떤 이제 상업적인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아방가드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아방가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오 아방가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적 아방가드, 1910년도에 일어났던 이제 역사적 아방가드는 지금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한계들, 특별히 이제 막스 베거가 이야기했던 그 세장에 갇혀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근대 문화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고,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다시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이 거의 이제 200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것들이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마치 인간을 기계화시키고 있는, 획일화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방식들로 우리가 삶이 재편화되다라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어떤 고유한 특질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단독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단독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이런 이제 아방가드의 등장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1910년, 그러니까 1차 대전 전까지, 1차 대전 이제 포함해서 1차 대전 전까지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럽, 파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근대에 대한 각성, 이 근대가 언뜻 보기에는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간들에게 낙관론적인 유토피아를 이제 제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나 또는 이제 공산주의가 설정했던 그런 낙원들을 이제는 이제 과학이,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과학기술이 이제 지금까지 진보 역사를 보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거나 우리 건강이든지 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혜택들을 이제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그리스에 나온 그리스나에 난 엘리숑처럼 천국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해외 봉사 활동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되면 필리핀이나 뭐 방글라데시아 그런 데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과는 너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달러 1,400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지구 75인구의 14%예요. 자, 2달러 미만 3,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은 45%예요. 인구의 반절 정도가 하루에 4,000원도 5,000원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OECD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어떤 근대 혜택들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도 마찬가지,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핸드폰 쓰니까 다 전 세계 인구들이 다 핸드폰 쓸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이죠. 자, 이게 이제 근대가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지금 뭐 한 13억 인구 중에 진짜 1억 명들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갑부들보다는 10배, 20배 더 잘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거기엔 농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민공. 자, 농민공은 한 6억 정도 되는데, 자, 중국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동네에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동네를 벗어나게 되면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심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6억 명이야. 자,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10억 명이야. 그러니까 1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12억 인구가 철저한 빈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밖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보세요. 정말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 유커들 보면 아, 중국 정말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썩어 못 들어간 사람들이 최소 6억, 많게는 1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근대화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명암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스포트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완전히 행복한 사회, 천국처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성찰들이 이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철학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방향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이제 방향은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하나는 수용할 것인가, 이거를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완전히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이제 고쳤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래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쪽이에요. 과학기술,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장들을 열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전차, 철탑, 전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나게 찬양하고, 이제 지금 이제 산업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원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마리네티, 또 보치오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계 문명이나 이 도시의 속도 이런 것들은 이제 예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뭐 전쟁 무기라든지 뭐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패셔네이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산업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을 어느 순간에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파괴적인 측면이 갖고 파괴 자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구호들을 갖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부인데, 이 거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추상주의로 가는 특징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너무 타락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게 되고, 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돈, 또 그 물질 숭배, 이걸 바알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서 이 정신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이 이제 칸단스키 그래서 완전 추상 예술, 선면 뭐 이런 색조로 이제 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칸단스키의 그림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우하우스의 이제 개혁적인 측면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기술 혁신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술과 기술을 조화시켜서 20세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삶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무인도로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이제 취하고, 그다음 이제 그 단점들은 이제 제거하는 이런 어떤 이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운동들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특별히 이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예, 건축 뭐 이런 거에서 이 산업 사회에서 좀 인간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이제 획일적인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특별히 모더니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과도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축복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런 축복들 속에 자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 불안감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어떤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그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어느 때에는 우리가 참여해서 혜택들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이제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더니티는 불안한 어떤 심리적 구조, 근대인들의 심리적 구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운동, 자, 이런 어떤 시도들이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시도들은 이제 오늘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다. 자, 그걸 이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고쳐 쓸 것인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1910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이제 던졌던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모더니즘 운동에서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